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이며 27주 연속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값도 꾸준히 하락하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폐업 숫자보다 많았지만 8월부터 폐업이 신규 개업을 초월했습니다. 개점 휴업까지 합치면 그 차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달아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4개월여 만에 80선 아래로 내려왔고 서울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0.7로 지난주 72.9에 이어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첫 주 91.1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이자 2013년 2월 넷째 주 70.1 이후 9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8.5를 기록하며 80선이 붕괴됐습니다. 2019년 7월 둘째 주 78.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세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1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세종 규제 지역도 대거 풀었습니다.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의 시장에선 일부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16일 수도권 지역 중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를 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제 청약 대출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는 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 급감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수 심리와 함께 아파트값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습니다. 24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수도권 지방 아파트 매매 전셋값, 서울 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가족을 감안하면 경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역대 최저인 646건을 기록한 후 8월 676건으로 살짝 늘어나며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다시 613건으로 10%가량 줄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10월 거래량은 277건으로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9월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10월 기준으로 서울 25구 중 10개 구에서 한 달간 계약 및 신고된 아파트가 10건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7건, 강북 8건, 광진 4건, 양천 4건 등 집값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거래 절벽이 심각합니다. 거래 소멸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에는 약 18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량을 월 5천에서 1만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적어도 너무 적은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한 달에 10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는 부동산 가격 통계를 집계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일감이 끊겨 월세도 내기 어려워진 공인중개사들은 문을 닫거나 월세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는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폐업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폐업이 신규 개업을 추월했습니다. 8에서 9월 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1,824건인데 폐업한 중개사무소는 1,968건입니다. 휴업까지 더하면 2,124건으로 개업보다 300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신규 합격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신규 개업이 폐업보다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워낙 거래가 안 되면서 폐업 및 휴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신규 개업은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9,006명으로 지난 1분기 12만 1,543명보다 2,357명 줄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한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특히 서울의 공인중개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전분기 대비 3,226명 감소한 27,3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의 한 공인중개사는 함께 일하던 보조원을 최근 내보냈다 라며 올해 매매 거래는 한 건도 못했고 전 월세 계약도 한 달 한 건 하기 어려워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
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역대급 거래 절벽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티는 것도 이젠 한계라며 내년 봄 이사철까지 거래가 안 풀리면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3월부터 매매 계약은 단 한 건도 중개하지 못했고 전세 중개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라며 혼자 운영하는데도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보니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업소를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중개사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는 13만 1,919곳에 달했습니다. 2017년 4월 11만 2,243곳과 비교해 3년 반 만에 2만 곳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늘면서 기대 수수료 수입이 커지자 기존에 활동하지 않던 중개업자들이 새로 업소를 차려 경쟁 대열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또 지난해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엔 역대 최대인 34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구의 경우 4년 반 새 804곳이 늘어 작년 11월 기준 4,360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엔 부동산이 인구 124명당 한 곳꼴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가 늘었는데 올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중개업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510가구의 경우 작년 1에서 5월 95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26건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가격은 차지하고 거래 자체가 화제가 되는 단지도 많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칠에서 8%에 육박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당분간 누구도 선뜻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 거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기 저리에 따른 자산시장에 대한 거품과 환상이 깨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가? 아니 이미 왔다. 돈도 없고 너무 비싸고 대출금리 반값돼야 살까 말까? 집 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겠지. 주식은 물이라도 타면 되지만 부동산은 개노답. 2년 전 집이 없어 난리 났던 이맘때 집 한 채 딱 한 번 보여주고 당연하게 최고효율로 중개비 현금으로 200달러던 부동산 중개인 별로 안타깝지 않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너무 많다. 작은 단지조차 최소 2개다. 중개업소에서 사기나 잘못된 거래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중개료가 너무 비싸다. 중간에서 문제 있는 거래에 책임진다면 모를까 중개료 반 이하로 떨어져야 해. 2년 동안 쓸어 모은 돈은? 그동안 재미 봤잖아. 그럼 됐지 뭘 얼마나 바라니. 누가 부동산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집값은 더 폭락해야 한다.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젠 중개업자 생계도 걱정해줘야 하냐?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만데. 중개료가 너무너무 쌤. 근데 서류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사건 사고 터지면 발뺌하고 그럼 그 중개료는 뭐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거임? 당연히 도태돼야 하는 직종임? 지금까지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받았던 중개소들이 없어져야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터로 사람이 가지. 사기치고 다니는 중개보조원 없애라. 공인중개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있긴 있을까 싶다. 그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회학 90% 이상은 문 닫아야 돼. 주변 보니 3년치 순식간에 벌어두고 이제 비수기라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더라고. 좋은 날만 있으리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 맑으면 막다고 걱정. 그동안 받아왔던 그 비싼 중개 수수료로 잘들 살아오셨을 텐데 별로 동종업계의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뭐 그런 건 싹 없었으면 한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데 건당 부동산마다 중개 비용도 다 다르고. 뭘 그렇게 우는 소리냐?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그동안 경기 좋을 때 많이 벌었잖냐? 그때그때 다 써버리냐? 나는 진짜 중개업소들 거의 사기꾼들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함. 다들 한 번쯤 경험했겠지만 집 팔려고 없는 말 지어내고 무조건 집 좋다고 거짓말치고 정말 짜증남. 보험, 중고차, 휴대폰과 함께 4대 사기 직업으로 공인중개사 넣어야 할 정도에.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오를 만큼 올랐으면 나락으로 한번 가야지. 부동산 중개인 다 망하고 플랫폼에서 다 잡아먹고 영끌 다주택 개박살 나서 다 나락으로 가버려라.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 중개인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수천씩 갈취하는 사기꾼들이지. 솔직 공인중개사 너무 많다. 아는 지인도 자격증 따고 공인중개사 차린다고 그러더라. 중개업소 꼭 필요할까요? 어차피 핫시장 때 남들 6개월 월급 한 달 만에 찍는 업종 아님? 편의점보다 많게 느껴짐.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남는 장사란 건지 보여주는. 그동안 아주 잘 벌었잖아요. 거래 절별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중개료도 너무 비싸요. 좀 많이 폐업해라. 보고 싶지 않다. 부동산 얘들 10%만 남고 다 사라져라. 진짜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의 기술력으로 온라인 매매 서류 작성 가능하지 않나? 플랫폼이야 만들고 개선 수정하면 되니? 서류 내용 작성하고 도장 찍고 법무사 확인, 돈 입금만 거래자끼리 확인되면 부동산에서 거래 가격의 일부 수수료 챙겨가는데 이거 하는데 이렇게 챙겨가나 싶음. 지방의 6억대 집 매매에도 중개 수수료가 거의 300만 원인데 서울에 20에서 30억대 거래하면 1000 단위 수수료. 솔직히 이때까지 많이 벌었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